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 KJSO 온라인 2단계 멘델의 유전 연구와 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멘델이라는 과학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곡식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열매가 잘 맺는 나무에서 얻은 씨를 심으면 수확량이 좋고, 우유를 많이 만드는 소가 낳은 암송아지가 자라면 역시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해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멘델에 의해 유전의 기본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멘델은 완두를 유전의 재료로 선택하고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부모 세대의 형질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멘델은 자신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는 시기부터 수도원에 있는 뒷뜰에서 완두를 심어 형질의 유전을 조사했는데 약 2만 8천 개의 완두를 재배하고 통계 처리하여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끈기와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아서 1866년에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후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멘델의 연구는 크게 인정받게 되고 그 현재에는 유전학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델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되어 있고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기 이 논문은 거의 사람들의 눈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어미로부터 태어난 강아지들은 어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얼굴 모양이나 털색을 자세히 보면 어미와 조금씩 다르고 같은 형제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강아지의 생김새는 얼굴 모양, 털색, 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생물의 고유한 모양이나 색깔, 크기, 성질 등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생식 과정을 거쳐 부모에게서부터 자손으로 전달되며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지요. 과거 유전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왼쪽과 같이 부모의 유전 물질이 물감이 섞이듯 혼합되면서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혼합 유전설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모의 유전 형질이 입자의 형태로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입자 유전설이 그것입니다. 혼합 유전설은 멘델의 유전 연구 이전인 19세기까지 유전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론이었습니다. 혼합 유전설에 의하면 부모의 생식세포에 들어있던 어떤 유전 물질이 마치 물감이 섞이듯이 혼합되면서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한 가설입니다. 혼합설에 따르면 자손은 부모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형질을 나타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 중 어느 한쪽만을 나타내거나 부모에게는 없던 전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합 유전설은 이러한 유전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입자 유전설은 부모로부터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특정한 유전 형태의 입자가 존재하며 이것이 액체처럼 중간 상태로 혼합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입자 상태로 전달되어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는 이 입자 유전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멘델은 그 시절 이 입자를 유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입자 유전설은 당시 화학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돌턴의 원자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델의 완두 실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멘델은 왜 완두를 이용하여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완두는 좁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한 번에 얻는 자손의 수가 많으며 여러 대에 걸친 자가수분을 통해 순종을 얻기도 쉬웠을 뿐 아니라 인위적인 타가수분도 쉽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콩 모양이나 콩색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고 씨를 뿌려 다음 세대의 완두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세대가 짧아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완두를 제대로 본 적 없으시죠? 완두는 하나의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모두 있고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자가수분으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키는 1m에서 2m 정도이고 잎 끝은 덩굴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보통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파종하면 이듬해 4월에서 6월에 수확하고 한 개의 꼬투리 속에 보통 5개에서 6개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꼬투리 속에 5개 내지 6개의 씨가 서로 엇갈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마르면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있고 색이 노란색인 것과 초록색인 것 등 대립형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멘델은 이 완두를 키워서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이렇듯 완두의 교배 실험에서는 간단한 붓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옮겨주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쉽게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멘델이 사용한 꽃가루를 옮겨주는 방식에 따라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수분이란 한 그루의 완두 안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꽃가루를 같은 식물의 암술머리에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가수분과 구별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타가수분이란 서로 다른 완두 개체에서 한 완두 개체의 꽃가루를 다른 완두 개체의 암술머리에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가수분을 해줄 때는 한 개체의 꽃밥을 미리 가위로 잘라주어야 자기끼리 자가수분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멘델은 교배 실험을 하기 위해 순종의 완두를 얻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얻었을까요? 멘델은 둥근 완두꽃의 꽃가루를 같은 꽃의 암술머리에 자가수분 시킨 다음 씨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둥근 완두씨만을 골라 다시 심고 다시 자가수분을 시킨 다음 세대의 씨를 얻는 방법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둥근 완두만을 자손으로 맺는 완두를 얻었다고 합니다. 멘델이 이 순종을 얻는 과정만 거의 3년이 걸렸다고 하니 순종을 얻기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전에 대한 학습에 앞서 유전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알아봅시다. 형질이란 생물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눈동자색, 머릿결, 키 등과 같은 겉모습뿐 아니라 목소리나 생활 습관까지도 서로 비슷합니다. 이때 키, 눈동자색, 피부색, 목소리, 생활 습관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형질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질이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어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지요. 대립 형질이란 생물의 형질 중 서로 상대적 관계에 있는 형질을 말합니다. 멘델이 유전 연구의 재료로 선택한 완두의 콩색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고 모양은 둥글지 않으면 주름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형질에 대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대립 형질에 해당하고요. 완두에서 콩의 색은 완두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질의 하나이고 녹색과 황색은 서로 구별되는 대립 형질에 해당합니다. 멘델이 완두를 이용한 실험에 이용한 대립 형질은 총 7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립 유전자란 상동 염색체 위에 쌍을 이루고 있는 2개의 유전자를 말합니다. 대립 유전자의 쌍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형질이 결정됩니다. 순종의 두 대립 형질을 가진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어떤 형질을 말할 때 둥글다, 주름지다, 크다, 작다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 라지 t, 스몰 t와 같이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알파벳 등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라지 t, 스몰 t와 같이 유전자의 조합이 순종인 경우를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반대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즉 라지 a, 스몰 a 또는 라지 t, 스몰 t와 같은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는 경우를 잡종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전을 도표로 나타낼 때 보통 약자를 많이 쓰는데요. 부모 세대는 P, 자손 세대는 F로 나타내는데 자손 1대는 F1,
자손 2대는 F2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성 잡종 교배 실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이란 하나의 형질을 대상으로 한 교배 실험을 말합니다. 멘델은 완두액에서 총 7가지의 단성 잡종 대립 형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콩의 모양이 둥근가 주름진가, 콩의 색깔이 노란색인가 초록색인가, 꽃의 색이 보라색인가 흰색인가, 콩깍지의 색깔이 초록색인가 노란색인가, 콩깍지가 평평한가 주름져 있는가, 꽃이 가지 끝에 달리는가 가지의 겨드랑이 부분에 달리는가, 완두의 키가 큰가 작은가. 멘델은 이 7가지 대립 형질을 각각 혹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꽃색을 이용한 멘델의 단성 잡종 교배 실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멘델은 완두의 꽃이 보라색 아니면 흰색인 것을 보고 이 둘을 교배하여 맺힌 자손이 자라면 어떤 색의 꽃이 필지 궁금하였습니다. 순종의 흰색 꽃의 암술머리에 순종의 보라색 꽃의 꽃가루를 타가 수분시킨 후에 물을 주고 키워 그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손으로 모두 보라색 꽃이 핀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멘델은 흰색 꽃이 나타나지 않고 자주색 꽃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자손에게 흰색 꽃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는 전달되지 않고 사라진 것일까 등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보라색의 잡종 1대를 자가 교배하여 잡종 2대를 얻으면 그것의 꽃색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만일 흰색 유전인자가 잡종 1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라면 잡종 2대에서도 흰색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멘델은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얻은 잡종 2대의 씨를 심고 다시 그 꽃색을 확인해 보았는데 보라색 꽃과 함께 흰색 꽃이 나타났고 그것의 비율이 약 3대 1이었습니다. 잡종 1대에서 살았었던 흰색 꽃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실제 멘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7가지의 대립 형질에서 모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잡종 1대에서 교배된 대립 형질 중 한 가지 형질만을 가진 개체만이 나타났으며 이를 자가 수분시켜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잡종 1대에 나타난 형질과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약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멘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개체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 즉 유전 요소를 2개 가지고 있고 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습니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중 우성인 유전인자가 열성인 유전인자를 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우성의 유전인자만 표현된다. 유전인자는 변함없는 단위로서 자손에게 전달되고 대립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수정에 의해 다시 쌍을 이룬다. 멘델은 이 가설에서 2번째와 4번째를 이후 과학자들은 각각 우열의 관계 또는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멘델의 법칙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멘델의 실험에서 순종의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은 스몰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식세포는 그중 하나씩의 대립 유전자만을 갖게 되어 둥근 완두의 생식세포는 라지알, 주름진 완두의 생식세포는 스몰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종으로 만들어진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잡종 1대는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을 모두 갖고 있지만 모양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멘델은 이 결과를 라지알 스몰알과 같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그중 한 유전자는 표현되지만 다른 유전자는 가려져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완두의 둥근 형처럼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성, 주름진 형질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고 이처럼 순종의 두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우성형질만 나타나는 현상을 우열의 관계 혹은 우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완두의 모양뿐 아니라 완두의 색깔, 꽃의 색깔 등 멘델이 조사한 총 7가지 대립형질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멘델의 실험에서 잡종 일대에 나타나지 않은 열성형질의 유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시켜 잡종 이대를 얻어보았던 것입니다.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은 잡종 이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약 3대1로 나타났습니다. 멘델은 이러한 현상을 잡종 일대에서 열성 유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성 유전자에 숨어 있다가 잡종 이대에 전달될 때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잡종 일대 라지알 스모라를 가진 부모 세대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라지알과 스모라를 각각 가진 생식세포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잡종 일대의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시키면 이들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잡종 2대에서 라지알, 스모랄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모두 나올 수 있고 그 비율은 1대 2대 1이 되며 라지알 스모랄과 라지알 스모랄이 모두 둥근 완두가 되기 때문에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가 3대 1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잡종 1대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며 그 결과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열성 형질이 잡종 2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멘델이 연구한 다른 대립 형질의 교배 실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 위에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1대1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잡종 2대에서는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던 열성 형질이 드러나게 되며 이때 우성과 열성의 비가 3대1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형질을 이용한 단성 잡종 실험을 통해 우열의 관계와 분리의 법칙을 확인한 멘델은 하나의 형질의 유전이 다른 형질의 유전에 영향을 줄까, 즉 완두의 모양은 완두의 색깔 유전에 영향을 줄까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양성 잡종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두는 둥근 정도와 색이 다른 4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색만을 고려할 경우 대립 형질은 크게 황색과 녹색으로 구분됩니다. 이때는 색을 제외한 나머지 형질, 즉 완두의 모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단성 잡종에 해당하죠. 이번에는 완두의 모양을 만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두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립 형질, 즉 완두의 색과 완두의 모양을 함께 비교하면 총 4종류의 형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황색이면서 둥근 것, 황색이면서 주름진 것, 녹색이면서 둥근 것, 녹색이면서 주름진 것이 그 A지요. 이렇게 두 가지 대립 형질상을 함께 고려하여 교배하는 것을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라고 합니다. 멘델은 완두의 모양이 유전될 때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개체의 완두 씨의 모양뿐만 아니라 씨의 색깔, 꽃의 색깔, 키 등 다양한 형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였습니다. 멘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고려한 유전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이것을 다시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를 분석하였습니다.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한 결과 모두 둥글고 황색인 잡종 1대의 완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1대를 분석하였더니 잡종 2대에서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
둥글고 녹색인 완두,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의 분리비가 약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멘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두 가지 형질의 유전에서 각각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 인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하면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이고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인 것입니다. 이 잡종 1대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네 종류의 생식세포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와 같이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잡종 2대에서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인 것이 모두 나타나며 이들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 됩니다. 이때에도 각각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완두의 색깔과 관계없이 모양에 따른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는 3대 1이고 모양과 관계없이 색깔에 따른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의 비 역시 3대 1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완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동시에 유전될 때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유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독립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쌍의 대립 형질이 함께 자손에게 유전될 때 각각의 대립 형질은 서로 다른 형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된다는 독립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처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에는 각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되지만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함께 있을 때, 즉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염색체 상에 있는 두 유전자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유전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퍼넷 사각형입니다. 퍼넷 사각형이란 부모로부터 나오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빈도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도식으로 유전학자인 퍼넷이 고안한 것이라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완두의 꽃 색깔 유전 결과를 살펴보고자 할 때 먼저 2 곱하기 2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의 위쪽 가로축에는 부모로부터 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고 왼쪽 세로축에는 부모 중에서 모로부터 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쓴 다음에 두 개의 조합을 사각형의 빈칸에 적어서 유전자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델이 사용한 교배법 중에 검정교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정교배란 영어로 테스트 크로스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배를 시켜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완두의 표현형은 무엇일까요? 네, 둥글고 황색이죠. 그렇다면 이 완두의 유전자형은 무엇일까요? 이 완두의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일 수도 있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형을 알고 싶은 개체가 있을 때 열성 표현형을 가진 개체와 교배를 하면 열성 유전자는 표현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성 표현형을 가진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완두의 모양만을 고려할 때 이 완두는 둥근 완두이지만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순종의 열성인 주름진 완두와 교배를 하였더니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유전자형이 궁금했던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이
라지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유전자형을 알고 싶은 둥근 완두와 열성의 개체를 교배했더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대1로 나왔다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우성 완두가 라지알 유전자와 스몰알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를 모두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완두의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 잡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열성 개체인 주름지고 녹색인 개체와 교배하면 그 자손의 표현형으로부터 우성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습니다. 열성 개체는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을 만들지만 이 우성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을 교배한 결과가 만일 이렇게 나왔다면 비어져 있는 칸에 들어가야 하는 유전자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칸을 다 채우고 나면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 우성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종류를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우성개체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멘델의 유전 연구와 법칙, 그 중에서 오열의 관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